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을 가리켜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개탄하셨을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일종의 이해찬의 이중인격, 지독한 위선, 내로남불, 아니면 거의 정신해체에 가까운, 바로 며칠 전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이라고 칭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옳은 얘기, 그 나름대로 점잖은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정신해체급으로 반응을 한 자신이, 그랬던 자신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서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독한 내로남불, 좋게 표현해서 자해타사, 자기 여자는 애인이고 남의 여자는 꽃뱀이라고 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 말의 어떤 저품격도 문제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가? 그는 총리 시절에 3.1절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냐고 지방에 내려가서 스캔들에 휩싸이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업자와 어울려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에서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사실상 잘린 것이죠.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잘린 것이죠. 아니, 그랬던 사람이 무슨 제1야당에 대고 도둑놈 운운합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되기 직전에 저는 그가 만약에 민주당 대표가 되면 우파에 대한 극악한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왜냐, 그의 경력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그가 평소에 내뱉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찬의 5가지 죄업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학력이 떨어진 세대를 집중 배출함으로써 현재의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이해찬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듬해인 1999년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02년도 대학 입시 제도를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을 했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야간 자율학습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월말고사, 모의고사, 학력고사 3가지 시험을 또 없앴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의고사가 있어야 자기가 속한 학교의 실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현재 내가 수능 시험을 보면 몇 점이나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의고사, 가장 기초가 되는 공부 모의고사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이 1999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중3, 중2, 이 3년에 걸친 세대는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우면서 단군 이래 가장 학력이 낮은 세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30대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왜 30대에서 20대보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많은 유권자께서, 시청자께서 궁금해 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찬 세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세대. 자, 그리고 1999년 그 이듬해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세대에 당시 속했던 여러 해에 걸친 이 세대들이 DJ가 김정일을 껴안고 이런 사진이 일면 톱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방송이 연달아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 세대는, 이해찬 세대는 학력으로는 매우 저하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이 이념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잘못된 남북의 평화나 남북관계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가 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제가 전부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높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특히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역사나 현실과 이념과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남과 북이 껴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옳고 그 상대되는, 예를 들자면 이명박, 박근혜 이런 세력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단세포적인 평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대의 상당수가 이른바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대거 가세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해산청원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가 없고 비합리적이며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3.1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2006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냐고 부산에 내려가서 당시 검찰에 고발됐던 영남제분의 회장, 자, 그리고 최도수 사건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최도수를 통해서 노무현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대줬던 업자들, 이런 업자들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탄 속에 부끄럽게 물러나고 말았죠. 3.1절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냐고 골프를 쳤던 총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완전히 무슨 반일 또는 1919년 3.1절 100주년 이 감성팔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소로운 인격입니까?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도둑은 이해찬 아닙니까? 한국당이 아니라. 3번, 총리가 이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국가보안법을 매도했습니다. 총리가 당시에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가보안법은 전형적인 악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얻으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또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을지 모릅니다. 본인이 그저 과거에 무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포함으로 해서 총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이 바탕이 돼서 역사나 국가나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돼서 그저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매도나 했습니다. 4번, 총리가 해외에 순방하면서 조선 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다, 내 손아귀에 있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권 때 조선 동아 중앙 같은 신문들이 야당지 역할을 해서 총리가 저렇게 겁박할 만한 대상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이해찬 당대표가 저렇게 겁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문이 그저 신문방송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문벼천과 물개박수가 돼서 이해찬 대표가 겁박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도둑놈이라는 발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도둑은 한국당이 아니라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칠선 의원입니다. 본인이 천명하기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음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국회의사당을 떠나지 모르지만 그는 평생 칠선을 하는 동안에 한 번의 낙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떠나서 국회 밖으로 나간 세월에서 인생 최초의 또는 인생 최대의 인생 최악의 낙선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